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36분을 지나고 있네요. 자, 이번엔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김건희 디올백 관련 외신 보도 소식입니다. 김건희 디올백 관련된 외신 보도가 지금 계속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한 닷새 전부터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보도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일본까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윤석열과 관련해서 이 김건희 쪽 얘기는 별로 다루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쪽 얘기를 다루면 아무래도 윤석열한테 대단히 불리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 얼마나 친일 정권이었으면 윤석열한테 불리한 보도는 정말 일본 언론이 제일 나중에 하고요. 제일 작게 보도를 해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 예. 심지어 지난번 저기 에이펙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G20 정상회담 이런 거 할 때, 뭐 김건희가 이제 뻘짓거리 한 거,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명품 샵 의혹 이런 거, 일본은 거의 보도를 안 해요. 자, 이번 디올백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언론이 거의 보도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다 돼가고, 뭐 지금 외국 언론들이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게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 대부분의 일본 언론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일본도 버티지 못한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입 다물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지금 윤석열한테 가장 우호적인 언론사는 일본 언론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김건희 디올백 의혹 결국 이제는 일본 언론도 보도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은요.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 내용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서 한국 대통령 부인 의혹이라고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고급품 수수라고 돼 있죠. 한국 총선거를 앞두고 이게 좌파 야당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썼어요. 자, 근데 지금 민주당을 보고 좌파 또는 진보 진영을 보고 좌파라고 부르잖아요. 이거를 누가 한 줄 아세요? 이런 호칭을 누가 한 줄 아세요? 사실 노태우 때까지만 해도, 아니 김영삼 때까지만 해도요. 좌파란 말을 안 썼어요. 김대중 대통령 시대까지만 해도요. 야당 민주당 쪽을 향해서 좌파란 말을 안 썼습니다. 진보 진영이라고 얘기했지. 근데 갑자기 좌파란 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언제다? 예, 이명박 때부터 그러기 시작했는데 그 시초가 바로 이 요미우리 신문 산케이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을 좌파라고 부르는 거는요. 일본 애들의 습성인 거예요. 따라서 좌파 하는 거는 친일파예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우리나라 야당이 어디 좌파가 있어요? 민주당이 좌파예요? 참, 웃기고 있네. 좌파는 뭐 다 얼어 죽었나? 뭐가 좌파인지도 모르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좌파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거는 누구? 일본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민주당을 좌파다라고 좌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친일파 새끼들이나 하는 얘기인 거예요. 친일파예요. 솔직히 대한민국에 좌파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죠. 이제 안 남아있잖아. 사회주의 혁명하자는 사람 있어? 없잖아요. 정의당도 사회주의 혁명하자는 얘기 안 해. 이제 노동당 정도나 할까. 옛날에 이 권영국 변호사가 운영했던 민중혁명단 요런 데서나 사회주의 혁명 얘기를 할까. 사회주의란 말도 잘 안 해. 그죠? 진보당이 사회주의란 말 하는 거 봤어요? 안 해요. 근데 무슨 누가 좌파야.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몽땅거려서 좌파라고 낙인 찍는 거는 누가 하는 거다? 요미우리 신문, 산케이 얘네들이 한 거예요. 얘네들이 하는 거를 이들이 쓰는 다 용어를 친일파, 극우 친일파 애들이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좌파란 말 함부로 쓰는 애들, 걔들은 친일파예요. 반역자죠. 자, 김건희 디올백 스캔들, 사우스 코리아 디올백 스캔들은 이게 타임지에서 처음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타임지가 보도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곧바로 BBC에서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우스 코리아 퍼스트 레이디즈 디올백 쉐이크 컨트리즈 리더십이라고 BBC에서 바로 깝니다. 타임과 BBC 세계적인 유수의 언론사죠. 이어서 월스트리트 저널과 로이터에서도 보도를 합니다. 디올백 스캔들, 디올 핸드백 쉐이크, 사우스 코리아 룰링 파티라고 돼요. 그 다음에 디올백 스캔들, 랜드 사우스 코리아's 윤스 룰링 파티 인 디서리 어헤드 오브 엘렉션 이래요. 되게 발음 별로 안 좋죠. 그냥 넘어갈게요. 예. 자, 여하튼 디올백 스캔들이 월스트리트 저널, 로이터 보도를 합니다. 보도가 됐습니다. 이어서 어디? NBC 뉴스, 미국이에요. 여기는 아까까지 보여드렸던 거 월스트리트 저널도 미국이고요. 로이터는 전 세계에 통용되는 그 통신사인데 영국 쪽의 언론사죠. 앞에서 보여드렸던 타임은 미국과 영국에서 동시에 발간됩니다만 영국 언론사라고 그러기도 하고 미국 언론사라고 하고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만 어쨌거나 BBC는 영국이죠.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보도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MBC였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언론사는 주로 미국, 영국 중심의 언론사들입니다. 미국, 영국의 언론사입니다만 전 세계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들이죠. 자, 뒤이어서 가디언이라는 곳에서도 영국 신문이죠. 가디언지에서도 보도가 나갑니다. 자, 전 세계 유명 언론사는 다 섭렵했어요. 빼놓은 데가 없어. 아니 이렇게 전 세계 유력 언론사가 쫙 보도를 하니까 뭐 그 밖에 다른 언론사들은 따라 쓸 수밖에 없죠. 자, 이것은 말레이시아 신문이에요. 자, 이거는요 싱가포르 신문사예요. 자, 그리고 베트남 신문, 일본의 저펜타임스까지 다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저펜타임스 이거는 영어 신문이죠. 일본 국내용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는 어디까지? 일본 국내 신문까지 섭렵을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미우리 신문입니다. 자, 일본 최대 신문사죠. 누구는 이 요미우리를 조선일보와 비교하기도 합니다만 조선일보하고 조금 틀려요. 왜냐, 조선일보는 우리나라의 극우 신문사잖아요. 근데 일본에서의 극우는 산케이죠. 산케이거나 니케이 뭐 이런 쪽이고요. 요미우리는 그나마 중도 쪽에 가까운 데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중앙일보 정도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조중동 그놈이다고 하지만 그나마 그 중에서 순서를 놔두면은 중앙일보가 조금 극우까지는 안 가죠. 하여튼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거나 일본 최대의 언론사인 것은 명약관화입니다. 이 요미우리 같은 경우는요, TV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야구단까지 갖고 있는 뭐 그 밖에 여러 기업체들까지 운영하고 있는 일종의 재벌 기업이에요. 예. 자, 요미우리까지 섭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대만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대만 언론사에도 지금 엄청 난리가 납니다. 자, 대만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요. 이 대만 같은 경우 되게 친일 성향이 강해요. 친일 성향이 강해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별로 좋은 얘기는 안 해. 하지만 윤석열에 대해서는 대만 언론사가 되게 요즘에 조심스럽게 보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막 까더니
윤석열이 친일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수위가 확 내려갑니다. 이번에 디올백 스캔들 같은 경우에도 주요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마침내 다룬 겁니다. 요미우리가 다루자마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맞춰서 다루기 시작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또 추가로 오늘 발견한 데인데요. 포춘입니다. 포춘지는 여러분들 기업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일종의 잡지 같은 주간지 성격의 언론사죠. 포춘에도 났더라고. 참. 그러니까 다 났어. 다 났어. 자, 그리고요. 이거 홍콩 신문이에요. 홍콩 신문인데 이게 재밌는 게 나우뉴스라고 합니다. 이게 나우뉴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신문하고 제휴를 맺었는데 야후에서 그 전 세계로 돌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기사를 그 지역별 언어로 번역을 해서 탁탁탁탁 올려주는 그런 신문이거든요. 이 야후. 일본에서는 이 야후를 많이 봐요. 일본 야후 재팬 뉴스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쪽하고 홍콩 쪽 이런데 대대적으로 보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쪽팔리는 일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윤석열을 좀 보호해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에 친일파니까 지들 딴에도 조금 지켜주고 싶었던 모양이죠. 역대 일본 언론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명박도 이 정도는 아니었고요. 박근혜 때는요. 일본 쪽에서 오히려 약간 적대적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왜? 박근혜가 왜 중국 그 전승절 기념행사에 가잖아요. 그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가 뭐냐면 우리로 가자면 이제 8.15 같은 그런 광복절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그게 되게 기분 나쁜 상황이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박근혜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국정농단 스캔들 나왔을 때 정윤회 문건 사건, 정윤회와의 이런 스캔들이 있었다. 정윤회랑 미래를 즐긴이라고 세월호 참사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 요 얘기는 솔직히 찌라시 중에서도 찌라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은 거의 다루지도 않았고, 솔직히 우리가 아이고 그런 얘기 소문으로 떠들었지 실제로 그게 사실이라고 믿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대놓고 신문에 쓰지는 못하잖아. 근데 그걸 대놓고 신문에 쓴 게 산케이잖아요. 일본 산케이. 잘 첩보돼요, 사실. 정윤회하고 미래를 즐긴이라고 못 나타났다. 이 얘기를 정말 활자에 대놓고 박아 쓴 데가 산케이였어요. 그전에는 소문으로만 돌고 다녔지. 찌라시로만 돌았던 건데. 그 찌라시를 기사화한 게 산케이였거든요. 왜 그랬겠어? 산케이 같은 극우 언론사가 보기에는 박근혜가 되게 비기 싫었던 거지, 집단들. 그런데 그 산케이가 지금 가장 아끼는 최애가 누구냐? 윤석열이에요. 얼마나 친일파인지 여기서 딱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친일이 얼마나 몸에 배어 있으면 산케이가 그렇게 이뻐해 주겠어요. 산케이가 이뻐해 주는 대통령. 그러니 이 김건희 디올백 스캔들 같은 거를 보도할 리가 있었겠어요? 없죠. 보도를 안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마지노선이 깨지고 있는 거죠. 참. 지들 보기에도 안 되겠다 싶었던 겁니다. 참. 이게 웃을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창피해요. 한편으로는 거봐. 김건희가 얼마나 황당한 짓을 했는지 알겠지?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한편으로는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다니 쪽팔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빨리 타개하려면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죠.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댓글 한번 볼까요?